증권가 키맨에게 듣는다. SK증권 리서치센터 최석원 센터장이 2019년 우리 증권가를 이끌었던 업종과 2020년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집중 분석하는 시간 마련했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전망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시간 키맨에게 듣는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는 SK증권 리서치센터 최석원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해 동안도 또 수고 많으셨을 텐데요. 네. 네, 2019년 한 해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증시 어땠는지 그 안에서의 강했던 테마나 업종 한번 짚어볼까요? 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나라 증시는 좀 지지부진했다고 할까요? 박스권 내에서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글로벌 증시하고 디커플링 됐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선진국 증시는 굉장히 좋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25% 이상 올랐고 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머징 마켓 쪽은 원자재 국가들을 제외하면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더 심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 미중무역 협상도 있지만 결국 글로벌리 보호주의가 확산이 되면서 교역량이 줄고 교역량이 줄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중간재 수출이 많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국가들에게 좀 불리한 국면이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딱 우리 업종도 네.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좀 내로우해졌다 할까요? 좁아졌는데 IT는 뭐 여전히 좀 좋았고 네. 그 밖에는 사실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통신주 같은 것들이 좋았어요. 이제 하반기 들어서 경기 민감주가 조금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쪽보다는 뭔가 재료가 있는 보통 이제 이번에 지금 시진핑 주석 내년 방한 네. 얘기도 나오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 때문에 화장품이나 면세 관련 업체들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가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었었고 바이오 업체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나빴고 일부 업체들만 좀 괜찮았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좀 많이 샀나 정리해본 표가 있는데요. 국면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역시나 이제 RT 대장주고 우리 증시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이죠. 삼성증권과 SK하이닉스를 많이 샀고요. 3위에는 이제 카카오가 올랐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었죠. 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아프리카TV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통신과 관련해서는 KMW가 계속해서 뭐 연말에 대장주로 떠올랐었고 3위에는 MC넥스가 올랐습니다. 총평으로 이야기하시기에 이제 박스권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정말 누구보다 치열하게 시장에 대응을 해도 정말 수익이 안 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았던 한 해였는데 그럼 내년에는 이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을지 뭐 상고하죠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좀 안타까운 게 내년에도 박스권일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면 네. 나쁜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도 박스권이다. 대신에 좋은 소식은 2019년보다는 좀 높아진 박스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내년의 이익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 25%는 늘어날 것 같고 대신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늘어나는 수준이라는 게 우리가 2017년, 18년 그 단기순이익 고점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수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비해서도 2018년 비해서 19년도에 거의 뭐 40% 가까운 단기순이익 하락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회복하지는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일시적인 어떤 이탈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2,000에서 한 2,400 정도의 박스권을 그것도 상고하저를 본다. 상고하저를 보는 이유는 지금 경기 바닥권에 대한 어떤 기대감하고 그다음에 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고 이게 좀 더 반영될 수 있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이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는데 정책 여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또 하반기 때는 미국 대선이 또 준비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지금부터 뭐 시작했지만 대선이 되게 되면 시작되게 되면 사실 공화당이 유리하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건 아니면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든 시장은 불확실성 때문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양측의 어떤 정책이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 네. 친기업적이냐 아니냐의 부분에서 좀 차이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면 시장에서는 다소 좀 불안해하면서 조금 내년으로 그 전체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시길 최근에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증시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것 봐라. 내가 살려주지 않냐라는 친기업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좀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를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제 연초에는 정부 정책도 많이 나올 테니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 하에 내년에 우리 친기업적인 정책은 좀 많이 나와줄 것을 보시는지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크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네. 디커플링이 되는데 뭐 정확하게 모든 요소들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조금 이렇게 하나를 더 더해본다면 네. 우리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큰 틀에서 움직여 왔는데 네네. 그 틀이 나쁘다 좋다를 평가하기 전에 일단 기업으로부터 가계로 소득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비용이 좀 증가하는 측면이 있었죠. 그게 네. 이제 시간에 걸쳐서는 가게에 들어갔던 돈들이 다시 소비를 통해서 나오면 기업한테 좋은데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또 해외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들도 나타나니까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투자가 좀 안 좋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약화시키고 네. 조금 더 이렇게 성장에 어떻게 보면 무게를 더 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면은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단지 큰 흐름상 사실 친기업적이다 할 때는 뭐 법인세 인하라든지 기업들의 투자를 위한 어떤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네. 거는 있긴 있습니다만 약간 좀 약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2020년 내년 한 해 동안 시장을 좀 잡고 갈 만한 업종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이 주목하고 있는 업종, 바라보고 있는 테마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네. 지난 몇 년간의 시장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이 구경제라고 할까요? 사실 구경제라고 표현하면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전통 제조업 쪽하고 새로운 산업, 우리가 SNS를 비롯한 어떤 그 플랫폼 비즈니스 뭐 이런 부분들의 밸류에이션을 달리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큰 어떤 그 산업적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런 쪽에 맞닿아 있는 기업들을 가져가야 좋다. 이게 내년에도 똑같이 이 시장을 움직이는 힘에 편승하는 이런 모습일 겁니다. 거기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까도 외국인 투자자 그 보셨지만 네. 반도체 주식하고 또 카카오 같이 어찌 보면 우리로 보면은 플랫폼 기업에 가까운 기업이겠죠. 네. 그런 쪽에 이제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들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통 제조업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쪽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계속적인 어떤 이 투자, 매수보다는 좀 단기에 그거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고, 주로 그 재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호주의 하에서 소재 부품 장비 이쪽들을 좀 키우려고 하고 있고 네. 또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돼서 소비주들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라 계속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는 게 전체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는 바람직하겠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내년에도 대외적인 변수들은 우리 시장을 막 목을 잡았다 쥐락펴락할 것 같은데요. 내년에 또 눈여겨봐야 되는 국제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 말씀드린 대로 네. 미국 대선이 일단 있고요. 국내적으로는 총선이 있죠. 네. 그래서 총선에서의 어떤 그 정책 변화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그 이외에도 사실 내년에 북한 문제와 관련된 어떤 그 정리가 어떤 방향으로 그렇네요. 흘러갈 네. 거냐. 또 한 가지는 홍콩 시위가 아직까지도 사실 여전히 계속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강도 높은 어떤 그 시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게 미중 무역 협상이 어찌 보면 지금 1단계가 잘 진행되는 걸 어떤 식으로 막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도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치적인 이슈들이 올해만큼이나 정말 풍부하게 네.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2020년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이제 경기 민감주, 뭐 대형주 위주로 봐야 되는지 포트를 짜주시죠.
예, 네. 말씀드렸던 유망 종목도 업종들 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될 겁니다. 대신에 상반기 하반기를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 중에서 상고 하저의 모습을 보일 때 움직이는 주식들은 말씀하셨던 경기 민감주나 또 우리 대형주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IT 반도체 이쪽이 클 거고요. 네. 또 경기 민감주 중에 사실 지금은 상황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뭐 자동차 이런 쪽도 상반기 중에는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하반기죠. 네. 하반기가 됐을 때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줘야 된다고 봐요. 그때까지 탄력이 좋았던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배당주라든지 아니면 통신이라든지 이렇게 재료와 또 방어적인 성격이 같이 이렇게 합해져 있는 이런 업종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게 좋을 거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계속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국내 주식만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네. 미국이나 해외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새로운 산업에 조금 더 지금도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가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비싸 보이더라도 가치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최석원 센터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